자본이동 제약과 거시경제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도출한 일반적인 AA 곡선은 국가 간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이런 세계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본이동에 제약을 두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자본이동에 제약을 두고 있으면 다른 나라 예금 수익률이 더 높더라도 그쪽으로 자본이 이동할 수가 없죠. 또는 우리나라 예금 수익률이 높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예금이 이동해 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자율이 차이가 나더라도 그 이자율 차이가 환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게 되므로 AA 곡선이 우리가 앞에서 도출한 모양과는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수학적으로 도출했던 17장 부록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이것입니다. 자본이동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율이 변하더라도 그 이자율의 변화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원래는 이건데 제약이 있는 경우에 이 K라는 함수를 우리가 값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K값이 커질수록 이것은 제약이 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도출한 AA 곡선의 기울기인데 이 AA 곡선의 기울기를 보면 제약이 크면 클수록 이 값이 작아지니까 기울기 값이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울기 값이 작아진다는 것은 AA 곡선이 더 완만해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 이동의 제약이 있을수록 클수록 AA 곡선은 완만한 형태가 될 것이다. 극단적으로 자본이 전혀 이동하지 못하는 상태, 그 이야기는 이자율의 변화가 있어도 환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 그것은 이 K값이 이 값과 같아지는 거죠. 이 값과. 그러면 K값이 이 값이 되면 K값이 그것과 같아지니까 이게 0이 되고 0이 되면 이 기울기 값이 0이 되니까 이렇게 완전히 자본 이동 후 제약이 완전히 있는 경우에는 이동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는 AA 곡선이 주어진 환율 수준에서 수평 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경우 이게 어느 정도 제약이 있는 경우 그래서 제약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이쪽으로 완만한 AA 곡선이 도출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본 이동 후 제약이 있을 때 재정 정책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듯이 DD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AA 곡선이 있는데요. 이것은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경우고 이것은 자본 이동 후 제약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DD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더니 자유로운 경우에는 균형점이 B점이 되고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C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본 이동 후 제약이 있을 때 소득 증가 효과가 여기에서 소득 증가 효과가 더 커진다는 것이죠. 자,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는 정부 지출의 증가로 인해서 환율이 하락하게 되니까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수출이 감소하는 구축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환율 하락폭이 크고 자본 이동 후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환율 하락폭이 작기 때문에 구축 효과가 작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본 이동의 제약이 클수록 재정정책의 생산량 증대 효과는 더 커진다. 제약이 클수록 소득 증가 효과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자본 이동의 제약이 있는 경우에 제약이 있을 때 환율 하락폭이 더 작아지니까 수출 감소로 인한 구축 효과가 더 작아지고 그래서 소득 증가 효과가 자유로운 경우보다는 더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그럼 어떻게 될까?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환율을 고정시켜야 되니까 재정정책으로 인한 환율 하락이 발생하면 다시 환율을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외화를 매입해야 되고 외화를 매입하게 되면 통화 공급량의 증가로 인해서 AA 곡선이 다시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AA에서 우측으로 어디까지? 환율을 고정시키는 이 D점까지 이동을 해야 되니까 제약이 있든 없든 소득 증가 효과는 이렇게 커지게 될 것이고 변동한 제도에서보다는 더 커지게 될 것이고 있든 없든 소득 증가 효과가 동일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재정지출 증가 결과 나타나는 환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외화자산을 매입함으로 통화공급량이 증가하고 그래서 AA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고정환율 제도에서 재정정책의 소득 증가 효과는 자본 이동 후 제약 여부와 관계없이 같다. 있든 없든 이 D점이 균형점이 된다. 이게 지금 고정환율 제도에서 균형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동환율 제도에서보다는 소득 증가 효과가 더 크다. B, C보다는 D에서 소득 증가 효과가 더 크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본 이동의 제약이 있을 때 금융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통화공급량이 증가하는 경우에 AA 곡선이 이제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소득 증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것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이게 A점이 초기 균형점이고 통화공급량을 증가하면 AA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이 자유로운 경우, 이 2가 제약이 있는 경우, 이게 제약이 있는 경우, 이게 자유로운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경우에는 소득 증가 효과가 C, 이게 자유로운 경우고요. 제약이 있는 경우, 이게 제약이 있는 경우네요. 제약이 있는 경우고 B, 이게 자유로운 경우. 그래서 자유로운 경우에 소득 증가 효과가 제약이 있는 경우보다는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면 자본 이동이 자유로울수록 확장적 금융정책의 생산량 증대 효과가 더 크다. 극단적으로 자본 이동이 전혀 불가능한 수평의 AA 곡선에서는 통화량 증가로 AA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도 생산량 증가 효과가 없다. 이게 만약에 AA 곡선이 누워 있다면 이렇게 증가하더라도 이 A점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통화 공급량이 증가하여 이자율이 하락하더라도 자본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율이 변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수출입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수출입 변화에 의해서 소득이 증가하는데 이게 변하지 않으니까 소득 증가도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약이 없는 경우, 자유로운 경우에는 B, 제약이 있는 경우는 C인데 그 이유는 통화공급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하락할 것이고 이자율이 하락하면 외화예금이 증가하면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증가하고 이 수출 증가가 소득을 증가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자유로운 경우에 환율이 더 많이 올라가고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외화의 유출이나 유입이 제약이 되기 때문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환율이 적게 올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제약이 있는 경우예요. 적게 올라간다. 환율이 적게 올라가니까 수출도 적게 증가하고 소득 증가도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완전히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아예 환율이 변하지 않으니까 소득 증가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어떠냐? 자본 이동의 제약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정책은 소득을 증가시키지 못한다. 왜 그러죠?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다시 환율을 내야 되니까
환율을 내리기 위해서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갖다가 풀어야 되겠죠. 매각해야 되고 매각하면 통화공급량이 감소할 것이고 통화공급량 감소하면 AA 곡선이 다시 환율이 원위치에 돌아올 때까지 왼쪽으로 아래로 이동해야 되고 그래서 다시 A점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득 증가 효과가 없다. 어쨌든 고정환위 제도에서는 금융정책은 소득 증가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